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재훈 기자,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시작해 23시간 넘게 2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7번째 주자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선고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거라며 관련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특검법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대 토론자 들은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헌적 법안이고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특권 임명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찬성 토론자들은 대통령이 공수처를 장악하려 하니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에서 문제시하는 특검의 브리핑 조항도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들어갔던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비판하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이 입건된다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절한 예시라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3시 45분쯤 토론 종결 동의안을 냈고 잠시 후 제출 24시간이 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 투표 이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특검 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가결될 전망인데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야권의 단독 표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3개 부처 장관급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 후보로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대표이사를,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희생자 9명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 차량 운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생자의 운구행렬이 시작되고 유가족들과 동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들의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 9명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발인은 오늘 새벽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희생자 2명의 운구행렬은 장지로 가기 전 서울시 청사를 들렸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생전 일하던 청사 건물을 한 바퀴 돌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료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저희 형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승진 축하 모임을 위해 모였다 참변을 당한 은행 직원 희생자들의 발인식도 엄수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동료 100여 명이 모여 떠나는 운구차를 향해 고개 숙이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병원 용역업체 동료 3명의 발인식도 오늘 엄수됐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사흘째인 오늘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집니다. 경찰은 병원에 방문해 조사할 것이며 자세한 시간은 차 씨 측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씨 측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차 씨가 급발진으로 판단한 근거와 역주행을 한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적 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부터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진료를 축소합니다. 이 가운데 환자단체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명분 없는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 축소에 나섭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료 중인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앞서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나 환자 피해를 고려해 진료를 축소 재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면 휴진 대신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예약된 진료 일정을 미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비대위는 진료 재조정 첫날, 주요 수술은 지난주보다 29%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 외래 진료 예약이 평소와 비슷한 만여 건 수준으로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의사들의 이딴 집단 행동에 92개 환자 단체는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었습니다. 환자들은 의정 갈등 장기화로 환자 피해와 불안이 극대화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 의료개혁 특위에 의협과 전공의도 참여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주연지입니다. 대법원이 야구 방망이로 학생을 때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각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체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때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이 지각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한 번씩 모두 6차례 때렸습니다. 또 복도에서 마주치자 어깨를 피라며 학생의 가슴을 주먹으로 2번 때리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체벌은 아니었고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설령 지각이 잦았거나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았더라도 피해 학생이 학기 초부터 반을 옮겨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했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이 체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른 훈육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도 있었다며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된 훈육 방식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 등을 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이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오늘 서울시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뒤 폐지가 확정된 해당 조례가 법적 공포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 동남쪽 수도권 지역인 지바현 앞바다에서 오늘 낮 규모 5.4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12분 지바현 앞바다 50km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해 지바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도쿄 일부 지역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NHK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큰 공분을 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과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운전자는 모두 약물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 운전자들에게 약물을 제공한 의원을 수사해보니 불법 처방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연이어 벌어진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과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모두 운전자들은 약물에 취해 운전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약물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원 2곳을 수사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와 전신마취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속 송치된 해당 의원 의사 2명 외에 의원 관계자 14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약물을 불법 처방한 의원에서는 모두 2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24명을 입건했습니다. 람보르기니 사건 운전자에게 약물을 불법 처방해준 의원 관계자들은
모두 75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두 의원이 의료용 막류와 전신마취제를 불법 처방해 챙긴 돈은 21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구속 송치된 의사 2명의 재산 19억 9,8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화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가 해외 직구 플랫폼 테무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화와 모자, 가방과 점퍼 등 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장화의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 2종이 확인됐는데 리본 장식 부문에서는 해당 물질이 기준치 대비 최대 680배 검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 합격하였다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에 30에서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후 늦게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중부 대부분과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고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부지방에도 점차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 안팎, 특히 충청과 전북 지역엔 시간당 5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대비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강릉과 대구가 25도, 포항과 제주 26도 등 동해안과 영남, 제주도에는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30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토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도 비가 오는 날이 많아 계속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